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남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이제 결국은 핸들과 타이어 간에 결국은 전자적인 신호로 이거를 다 제어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연동이 돼 있었는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그냥 전자적인 신호로 타이어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속 5마일로 달릴 때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만큼 되는데 지금 시속 5마일이죠. 근데 45마일 될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전체를 다 돌렸는데 다 돌리는 이 핸들도 한 170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45마일로 시속 45마일로 갈 때는 핸들을 다 틀어도 전체 각도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네요. 확 틀었는데도 전체 타이어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아까 시속 5마일로 달릴 때의 그 폭과는 다르죠. 그리고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이 이제 스티어 바이 와이어인데,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2V 이 저전압 12V로는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48V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48V에 대해서 지금 샌디 멀로와 일론 머스크 인터뷰하는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8V가 사실상 되게 자동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아주 그 혁신적이랄까 좋게 말하면 혁신적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늦게 시도된,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걸로 24V나 48V로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계속 그냥 12V를 쓰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 12V 전기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대형 트럭 정도만 24V로 지금 가죠. 요것도 지금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보여주는 거네요. Electric motors mounted directly to the steering rack. The rears are turned with a third motor, and together the three motors can output 5 horsepower, running 5. For the very first time ever on a production car, there is no physical connection between the steering wheel and the front wheels. All I have to do is turn the car on, and now I can steer. The front wheels are turned using a pair of redundant electric motors mounted directly.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48V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48V 지금 이제 저전압을 우리가 이제 12V 기존에 쓰고 있는데 그걸 48V로 그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고 왜 바꾸는가 이런 걸 보니까 기존 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로 오면서 차량에서 쓰는 전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도 해야 되고 창문도 내려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불도 비춰야 되고 USB 같은데 전원도 공급해 가지고 휴대폰 충전도 해야 되고 온갖 걸 다 그 12V 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필요한 전기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그걸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케이블 하네스라고 하잖아요. 차에 있는 배선 그런 걸 보고 하네스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 배선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100kg 이상의 무게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2V로는
아주 그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손실률이 엄청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24V나 48V로 이렇게 승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의 부품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제 떠넘기면서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이제 시도를 안 했던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너무 많은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어려워 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은 테슬라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먼저 바꾸겠다. 그래서 48V로 가겠다. 근데 갈라 그러니까 수백 개를 바꿔야 돼. 근데 수백 개를 바꾸는 수백 개 업체이겠죠. 그런 업체들이 한꺼번에 다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100가지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48V로 다 바꾸겠다. 모든 차량이 지금은 이제 12V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한 지 이제 올해 초 정도 됐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이버 트럭에 48V를 처음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바뀌어 왔는 거고. 근데 이제 전압을 이렇게 높이면 뭐가 좋은가 보니까 그 제곱만큼 효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2배를 높이면,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손실률이 4배가 낮아지고, 전압을 4배로 높이면 손실률이 16배가 낮아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엄청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전선 굵기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전선 굵기가 줄어들면 그 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또 거기다가 무게도 감소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그 하네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선의 무게가 80에서 1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압을 4배로 높이면 하네스 무게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엄청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기를 또 더 많이 쓰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으면 넉넉하게 이제 대역폭을 좀 남겨놔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한 100kg가 한 50kg 정도로 줄어서 한 반 정도는 이 무게가 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하네스인데요. 이게 사이버 트럭의 하네스인데, 이걸 보면 좀 아주 복잡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의 배선이고, 사이버 트럭은 여기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전체 배선의 약 80%를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가비트 이더넷, 이걸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48V 아키텍처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12V에서 48V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구리 배선 사용량을 16배 또는 93.75%를 또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800V 시스템을 도입했죠. 기존에 이제 테슬라나 다른 차들은 대부분 보면 400V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800V로 이렇게 2배로 높인 거죠. 800V 고전압은 이제 800V, 저전압은 48V, 12에서 48로 이렇게 4배를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구리 비용도 줄이고 배선 무게도 줄이고 동일한 전력에 대한 전선 크기도 줄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사이버 트럭이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40V 자동차라고 하죠.
이 12V를 70년 동안 써왔다고 하는데 구리가 4분의 1 절약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12V를 쓰면 하여튼 구리 배선도 많이 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12V 시스템으로는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 전기가 많이 들어서. 이게 전기 신호로 해가지고 결국은 타이어 이런 거 액추에이터 이런 거 이제 막 움직이고 해가지고 방향 틀고 이런 거를 하려 그러니 12V 시스템으로는 12V로는 너무 약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8V로 가야 된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와 48V 도입에 이런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48V 아키텍처로 전환하려고 노력만 해왔지 시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서로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네가 해, 네가 먼저 해. 왜냐하면 그러려 그러면 수백 개의 그런 하청업체들 이런 게 다 이게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떠넘기고 그게 이제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게 드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앞장서서 48V 시대를 딱 열어 제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른 데서도 하나씩 테슬라를 따라서 48V로 이렇게 서서히 넘어올 것 같다.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적용된 48V 아키텍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시스템 성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 성능도 되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스피커 예를 들어 강력한 1000W 스피커 뭐 이런 거를 차에다가 달려고 그러면 12V 시스템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48V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빵빵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또 그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고성능 컴퓨터 칩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도 12V로는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40V로 넘어와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그 강력한 컴퓨팅 그것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 에러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48V 시스템이 꼭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48V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